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검사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도 주변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땅을 계약을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 나올 때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예,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.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이제 땅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주 미공개 개발 정보 뭐 이런 걸 지금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당신한테만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야나 이런데 한 수십만 평을 싸게 사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다음에 그걸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. 그래서 이걸 문제는 이제 분할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분별로 뭐 몇천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지분 등기로 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권유를 많이 하죠. 실제 내 사건들 이렇게 보면 기획부동산인 경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물어온다 그러나요? 그 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사람한테 수당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. 한 30-40% 주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덜 적어되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자기 친한 사람을 막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기 수당 많이 챙기려고. 예컨대 이제 뭐 한 4년 전에 이렇게 알았던 상사가 이제 그분이 퇴직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한 4년 뒤에 이제 만났어요.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벌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획부동산 뭐 그렇게 미개발 정보를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이제 직장 후배한테 좋은 정보 하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딴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달에 잘 지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정보를 주겠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이게 개발도 안 되고 나중에 그 선배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.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또 그 비슷한 또 기획부동산한테 당한 사람이 그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강원도 어디 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임야인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친하게 지낸 후배가 이제 그걸 사라고 권유를 하길래 이제 후배하고 워낙 친하고 이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말을 믿고 계약금을 이제 줬답니다. 계약금을 500만 원인가 주고 나서 이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완전히 산 비탈에 그냥 거의 무가치한 그런 임야라서 자기는 이제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이거 안 사겠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잔금까지 다 치르면 자기가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아서 3천만 원 다 이렇게 주겠다고 그러길래 그냥 그 후배 말을 믿고 이렇게 그걸 샀답니다. 근데 나중에 약속대로 이걸 다시 팔아주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후배라는 녀석이 거꾸로 이 사람 때문에 손해배웠다고 뭐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보고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던데요. 하여튼 기획부동산은 안 하는 게 좋죠. 어쨌든 간에 그 지분으로 살 거를 강요합니다.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년 정도 한참 뒤에 과연 그게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. 근데 워낙 그 지분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소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런 친한 친분 관계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만들죠. 이 사기꾼들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마치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.